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아파트, 매수자에게 모두 중요한 부동산 거래 정보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에 부동산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는 뭐 손에 꼽죠. 적게는 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기도 하고, 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평생에 뭐 몇 번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에 현재 어떻게 매매가 관행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거나 감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기 딱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에 적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처럼 팔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거래계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업계에서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좀 긴장감이라든가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현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시는 분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매도자에게는 가두리 양식이죠. 집주인들을 속이는 거래 방식이 있고, 오늘 알아볼 것은 매물 밑장빼기라고 해서 매수인에게 또 치명적인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요, 정말로 당합니다. 적게 뭐 1,000만원, 몇백만원 정도야 뭐 그렇다 돈 치지만, 부동산은 몇 억짜리잖아요, 몇 억짜리. 그렇기 때문에 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당하게 되면 근로노동 수입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연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웃으면서 볼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뭐 사례 형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자, 직장인 김씨는 노원구 일대 중개업소를 다니다가, 노원구 요즘에 뜨고 있죠. 강북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곳입니다. 인터넷에 매물 시세보다 1억 원 가까이 싼 매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전용 25평이 9억 원대로 소개되어 있었는데, 한 중개업소에서 8억 원대 초반 매물이 있다면서 서두르라고 통화를 했나봐요. 알고 보니 일부 중개업자들이 매도 의사가 없는 집주인 같이 하고 9억 원짜리 아파트들을 매물로 올려 시세를 높여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부동산 업계 공인중개사들은 각 지역별로 사조직이라든가 모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임도 갖고 회식도 하고 하면서 자신들 지역의 중개 거래망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매물 관리를 합니다. 실제 매물이 싸 보이도록 해서 매수인을 현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원구 일대 그 부동산 업계에서 9원으로 가격을 올려놓자. 그런데 특정 업소가 8억 원대 초반 매물로 미끼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고차 매매 시장하고 비슷하게 돼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허위 매물을 올려놓는 것이죠. 대부분 예를 들면 소나타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800만 원 정도 올려놓으면 눈에 확 띄겠죠. 거길 찾아간 것이죠. 실제 매물이 싸 보이도록 해서 매수인을 현혹한 것이다. 아파트의 최근 국토부 실거래가는 7억 원대 수준이었는데, 중개업자들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가짜 매물로 호가를 높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하고 특정 중개업소가 짜고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매물 밑장 빼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 시세에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집주인이 특정 중개업소, 뭐 같은 아파트 단지에 그 중개사가 살고 있으면 이웃집 아줌마 사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서 자기 집을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 1억 원 이상 비싸게 올려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중개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는 이 비싼 가격을 마치 정상 가격인 것처럼 먼저 제시를 하고, 손님들이 주저하게 되면 그거보다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서 다른 물건을 거래를 유도하는 식이라고 해요. 집주인은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집을 팔아줘서 좋고, 중개업소는 매물을 쉽게 팔 수 있어서 좋은 셈이다. 일단은 크게 호가를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집주인은 어차피 거래가 안 될 거라고 호가를 높게 내놨는데, 매수인이 그걸 덥석 물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 중개업소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훨씬 싼 물건을 소개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매수인이 사버리면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죠. 팔지 않으려고 일단 가격을 호가를 내지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개인 간의 은밀한 담합이기 때문에 적발도 힘들고 적발돼도 처벌이 힘들다. 다시 말하면 집을 내놓을 때 내가 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허위 매물은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중고차 매매 시장하고 비슷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요즘에 불법 행위가 만연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뭐 수도권 분양단지하고 연계해가지고 소개를 받는 것이죠. 분양이나 홍보대행사 측에서 유튜브, 잘 나가는 유튜브에 매물 의뢰를 하고 홍보를 해주면 뒷거래를 하는 방식이죠. 뭐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이건 가두리 양식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사는 최 씨가 자신의 물건을 2억원에 내놓으려다가 빈정이 상했다. 동네 중개업소가 비싸서 안 팔린다며 매물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저도 여기에 당한 겁니다. 안 팔립니다. 3천만원, 5천만원 더 낮게 내놔야지 결국 나갈까 말까 해요. 이런 멘트를 아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안 팔려도 좋으니까 일단 올려만 달라고 해도 거절 당합니다. 안 올려줍니다.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내가 광고비를 내준다고 해도 네이버에 안 올려줍니다. 미칠 노릇이죠. 차로 15분 거리인 다른 지역의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중개업소가 담합을 해서 지역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가두리 영업이 때문이다. 삼산동 중개업소 모임인 미부회는 가두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집주인들은 그 지역의 아파트 공인중개사 협회 그 소모임들이 이런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아파트에 가격을 담합해 가지고 가격이 비싸지면 매수자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내놓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 당한 거죠. 그 가격에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팔려고 약간 조급한 매도인의 상황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실거래가 신고도 엄청나게 늦게 하죠. 이런 아파트 특징이. 자,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실거래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수도권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는 주변 단지 신고 가격과 해당 단지의 가격을 나란히 적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이런 가격 얼마 이상 팔면 안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올리면 과태료부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옆 단지,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단지를 나란히 실거래 가격을 붙여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이걸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을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매물 밑장 빼기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인터넷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가격이 있으면 이것이 매물 밑장 빼기 수법의 물건이 아닌가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요즘에 중개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집 걸러 서로 아는 사람들이고 아는 지인들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 중개사가 그 아파트 단지에 살면 자기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과 지인들과 친척들과 짜고 아파트 가격을 호가를 높인 물건을 쭉 깔아놓고 그 소모임에서도 그 가격을 호가를 높여놓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중개사들이 이번에는 너가 거래를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싼 물건을 공동 중개망에서 밀어주는 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했듯이 9억으로 호가를 형성해놓고 8억 1천만원, 뭐 8억 2천만원, 뭐 5천, 6천 싼 물건을 소개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매수자가 요즘에 대부분 호가가 9억인데 이것만 좀 싸게 나온 게 아닌가 해가지고 8억 1천만원에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밑장 빼기 물건에 당할 수가 있다. 반대로 매도자에게는 가두리 양식을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넣어놓지 못하게끔 심리적으로 또는 압박을 한다든가 매물 등록을 안 해줘가지고 집주인들이 높은 가격으로 그쪽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내놓지 못하도록 해서 가격을 후려치는 그런 매도자에게 좀 치명적인 손실을 안겨주는 그런 가두리 양식이 가두리 영업이 현재 성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안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비싸게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 매수자들이 뚝 끊기고 거래가 소강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격을 낮게 내놓으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라든가 호갱론에서 실거래가 뜨면 뭐 신고가니 또는 실거래가 됐다고 단톡방에서 이렇게 올라오곤 하는데요. 가만 쭉 보면요, 계약 거래일이라든가 신고일을 보게 되면 계약 거래일이 대부분 한 달 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적어도 뭐 3주 꽉 찰 때 거래를 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계약 거래가 이루어지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것도 가두리 양식의 하나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신고해가지고 실거래가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최대한 지연되게 신고를 해가지고 만약에 한 달 후
기존에는 60일이었거든요. 30일로 단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일까지 꽉 채워가지고 한 달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한 달 후에 신고된 가격이 실거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미 거래는 30일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법 개정이 2020년 2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됐지만 그 전에는 거의 60일, 두 달 전 가격을 두 달 후에 실거래가로 인식하는 이런 시간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는 중간에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부동산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신고할까? 자신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부동산에서는 아까 봤듯이 가두리 영업에서도 봤듯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손님들이 약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낮게 내놓고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해야지만이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늦게 신고하더라. 다시 말하면 매도자, 매수자 모두 밑장 빼기하고 가두리 영업에 당하면 안 된다. 최소 몇천만 원에서 최대 몇 억까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한번 매물을 전방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거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들이라든가 이 소유자들이 허위 매물이라든가 허위 의심 매물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가지고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도자, 매수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